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들은 또 은행 관련된 뉴스들하고요. 또 제조업 지수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시장의 조정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 대형은행 이익에 대해서 뭐 괜찮게 숫자들이 나왔는데 평가들은 또 약간씩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금리에 따라서 예대마진 수익이 좀 많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볼 수 있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후에 금리 인하 같은 걸 기대하면서 대형은행이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금리라고 해가지고 계속 예대마진 수익이 커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드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지난주에 실적 나왔고, 지방은행은 지역은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역은행은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가 표현되듯이, 재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건강하게 볼 것도 아니다. 그냥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어느 정도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봐야 하는 것이고, 지역은행은 그나마 버텼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쪽의 실적은 그 정도로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 이제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나와서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로켓처럼 솟아올랐다 이거죠. 5개월 만에. 그래서 예상치보다도 뭐 35%가 더 올라갔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 문제가 금리 인하 이렇게 거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거의 전 항목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비즈니스 컨디션, 뭐 신규 주문, 뭐 선적, 뭐 이런 거 쭉쭉 나오잖아요. 재고까지. 재고도 이제 재고를 키우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욕 제조업 지수도 좋게 나왔고, 지난 주말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을 벗어나서 올라갔고, 주택시장 쪽의 지표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채권 시장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CME 패드 지수를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니까 동결 확률이 22%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이 핑크색 선이 동결 확률이고, 그보다 이제 한 단계 인하 확률이 요 푸른색 선이고, 이 표현 안 나와 있지만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인하 확률이 많이 커져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확률들이 쭉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38bp가 35에서 26으로, 그리고 413이 19에서 7%대로 뭐 거의 이제 미미한 확률로 줄어든다 이것이고, 동결 확률이 오히려 22%로 커졌다. 그렇게 되면은 국채 시장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죠. 제가 이 푸른색 박스권, 여기는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벗어나려면 실제 금리가 변하거나, 그러니까 인하 추세로 가거나, 기준금리가요. 아니면 그거를 확실시 해야지만 이걸 벗어나는 2차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4월 달에 이제 그러한 코멘트도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뭐 계속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이 박스권 아래쪽에서부터는 다시 또 사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분기별로 이 2분기가 4월, 5월, 6월 이 2분기가 최소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연도별로 이 2분기가 국채 발행 증액량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유동성이 좀 괜찮은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을 좀 기대를 했건만, 지금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좀 약하죠.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좀 더 강한 걸 기대해가지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뭐 한 13,500을 넘어서는, 그래서 13,700에서 14,000 정도 가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13,2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밖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못 올라가면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따져봤을 때는 이 4월이 제일 적어요. 발행 증가량이.
이제부터는 4월이 적은 다음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도 오늘까지는 이제 발행량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20년물 국채 발행이 또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단기물 또 발행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구간에서지만 그래도 또 이제 4월 중에서는 빡빡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점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쪽을 보면 오늘 선물 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콜옵션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이 더 매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위클리 쪽에서 보면은 조정을 대비한 변동성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클리 콜은 뭐 수량이나 금액이나 다 매도니까 이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클리 풋옵션 쪽은 수량을 키우면서 매수를 하면서 이 금액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계산을 좀 잘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과연 뭘 매수 매도했는지 보니까 이번에도 스프레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332푼 매수하면서 330 매도하는, 그리고 바깥쪽 풋옵션 사가지고 뭐 예상 못했던 그런 하락에선 또 수익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변동성 매도 전략이기 때문에 이번 주 결제 지수가 이 330에서 332 요 구간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큰 하락보다는 점진적 하락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좀 약간 신경 쓰이는데 이틀째 2만 계약씩 달러 선물을 매수하거든요. 그동안에 이 4월 들어서 계속 매도하던 것들이 이제 추세가 약간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국채 발행 앞두고요. 미국 국채 발행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발행하면서 달러 강세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다면은 유동성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클리 풋옵션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달러 선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쪽은 미국처럼 우리 쪽에서도 이제 조정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늦게 매수 시점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국채 시장 쪽이 조정에 들어섰고, 이 국채 시장이 조정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흐름이 국채 쪽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전체 자산 시장도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조정 추세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4월 좋게 봤었던 그 배경 요인들이 희석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폭 하락을 대비한 그런 포지션들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조정 이 정도를 좀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